안녕하세요. 종목 힐링타임 일부 이혜라입니다. 이제 2014년 주식시장도 이거래일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한 해 주식시장 정리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서영원 연구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4년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2013년은 이미 보내줘야 될 것 같고 2015년에 대해서 또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 탄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상담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전화, 문자 두 가지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0269번. 027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도 탄탄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니만큼 한 해를 딱 정리를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쪽은 나날이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 18,000선을 다우가 경신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17,000선 돌파를 했다. 상당히 호재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단기간 내에 18,000선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던 미국의 3분기 GDP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5%를 기록을 했어요. 이 5%라는 것은 거의 쉬는 국가 수준의 성장률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상당히 좀 기대가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수년간 이어왔던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강한 연말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000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우려를 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자넷 옐런이 발언을 했듯이 금리 인상은 1분기가 아니고 2분기쯤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듯이 결국에는 18,000을 돌파했더라도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1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포커스를 맞춰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실질 GDP도 상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증시도 똑같이 받쳐주면서 상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도 증시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연초 그리고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다우지수는 좀 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면 결국엔 글로벌 시장들도 함께 따라오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비 미국 증시가 9%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참 못 미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초에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유가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WTI 이 선물 가격을 보니까 이번 주 또 4.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 보는 게 좋을까요? 유가가 지금 현재 $50 내외로 지금 등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 유가가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오히려 지금 상승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결국엔 유가 하락에 대한 이슈보다는 연말에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추고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큰 악영향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그럼 왜 계속 하락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사우디 석유부 장관이 증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감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어떤 가격 수준에 오더라도 오펙은 감산을 안 하고
고객이 원한다라면 증산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하락한다면 원래 감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맞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좀 내부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원유 생산국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유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고 네. 그 하락으로 인해서 그 세계 주도권을 사우디가 잡고 있었었는데 유가에 대해서 오히려 멕시코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좀 어느 정도 유가를 나눠 먹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줬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일 쇼크 이후에 다시 유가가 제가격을 찾아왔습니다만 그때 유가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우디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좀 권력을 좀 나눠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감산을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셰일가스와 지금 상당히 좀 격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에 지금 현재 셰일가스가 지금 사우디가 감산을 하게 되면 셰일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우디와 미국 간에 서로 유가에 대해서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협박성으로 나는 증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듯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셰일가스와 유가 둘 중에 하나는 나가 떨어질 때까지 감산이 일어날 증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사우디는 지속적으로 나는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유가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치킨 게임에 접어들면서 누군가가 한 명이 포기를 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다시 유가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스권 자리를 잡고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급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 내년 2분기까지만 해도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저가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저가권에서 이루어진다라면 단기적으로 무조건 급락을 하면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유가가 저렴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수출을 한다든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중국,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호재성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2015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주 기업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가 하락의 이면을 또 살펴볼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다음 주 마켓 키워드를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 한 해 우리 증시가 어땠는지 또 총평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2014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하락 마감을 합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 뭐 이 거리 남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3% 정도 연 따졌을 때 좀 하락 줬는데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재차 좀 박스권에 머물면서 흘러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 사실 연초 부분에서는 뭐 중국 시장이 뭐 PMI 지적 지수들이 좋게 나오면서 2100선까지도 시도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베 엔저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바치는 IT 반도체 기업들하고 자동차주들이 결국 엔저 효과 때문에 엄청난 실적을 타격을 받으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혀서 발목을 잡히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요. 또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올해는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에서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고 그리고 선진국의 중국의 요우커 시장을 우리가 좀 흡수를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뭐 호텔 신라 그리고 뭐 카지노 사업 부분 중에서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900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런 중소형주들이 받쳐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형주가 지금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했었다라면 저는 1900선도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화장품주들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도 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은 내년쯤에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들도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좀 그래도 좋은 시장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환율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IT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반면 중소형주들이 받쳐주는 장세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5년은 우리가 어떻게 또 대비를 해봐야 할지 일단 큰 그림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9일에 또 그리스 대통령이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고요. 네. 또 내년에 이 금리 인상권도 있고 이런 부분들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 유의해 볼까요? 네, 2015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미국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는 가장 큰 이슈로는 일단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2분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로 신흥국에서 단기성 자금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게 아니냐 라는 좀 우려감과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2015년은 좀 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있으실 텐데 네. 제가 생각해본 이번 지표를 살펴보면 이미 단기성 자금은 어느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가 중심으로 남아있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은 장기 자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좀 완만하게 성장이 된다라면 그렇게 신흥국가가 큰 폭의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러한 악재들 리스크가 좀 미리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시기 직전까지 미국의 강한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반발 낙수 효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2분기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재 ECB 드라기입니다. ECB 드라기 총재가 지난번 발언회의에서 추가 자산 매입은 확실시되었고 현재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리스 자체에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러시아의 리스크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유로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ECB 드라기 총재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CB의 QE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발생해 준다라면 오히려 그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유럽에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완충 효과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나라는 중국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올 한 해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49.23%나 지수가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 흐름이 나타나줬는데 그리고 지난주 상하이 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네. 3,180포인트까지 상승한 흐름들이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2분기, 3분기 경제지표 악화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뻔했습니다만 후강통과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강한 부양책이 이슈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중국 지수가 너무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버블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현재 중국이 올 한 해 거의 한 3분기까지는 미니 경기 부양책으로만 진행을 했던 중국 증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미니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3분기쯤 다가서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 초에는 중국의 부양책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저유가 시대에 맞춰서 오히려 중국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과 중국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이 2014년에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상당히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의 단기 자금은 빠져나갔고 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이 미국 연말 랠리 가능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ECB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중국 시장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맞춰서 내년도 우리 증시를 전망해봐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증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증권사 리포트들이라든가 뭐 투자은행 리포트들을 보면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도 우리가 좀 업종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그나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경제동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에서 좀 어느 정도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이번에 어려움을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좀 이주열 총재가 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적절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공조해서 한국은행도 움직이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 내년 초에 재차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좀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2015년 장 초반에 뭐 증권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뭐 변동성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내년 4월 달에 바뀌게 되죠. 그렇다라면은 뭐 증시 자체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증가한다라면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면에는 변동성이 증가한 장세에서 수익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좀 종목을 공략한다라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상승하지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현재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있고 환율이 우리나라가 좀 1,100원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도에 좋지 못했던 수출주 중심에서의 수출 증가 효과가 상당히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저평가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강한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야 합의로 인해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었죠. 그렇다면은 특히 공공주택 부분 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주들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특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었던 뭐 자동차주라든가 IT 반도체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2014년에 좋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이슈들이 좀 내재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는 2014년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좀 부정적인 면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단기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체력을 비축해놓고 그 전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만 금리 인상 시기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지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내재된 것 중에 가계부채 증가 이러한 그리고 민간 소비 감소 등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은 정부 정책의 공조와 그리고 한국은행의 흐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체력이 받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부 경기부양책의 공조에서 한국은행도 움직이겠다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2015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또 수익 상하한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커지는데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는 또 그만큼 수익을 많이 얻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저평가된 기업의 외국인의 매수세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정책 기대감에 건설주도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2015년 전략 미리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마켓 키워드였습니다.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 참여는 전화, 문자 두 가지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안내로 고지가 되고 있는 대로 02-377-0269번, 027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도 종목 상담 차근차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기 전에요. 서영훈 연구원님만의 또 종목 상담 노하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매주 차트를 활용한 노하우죠? 네, 지금 이번 연도에 좀 증시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매집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 좀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집 차트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부터 흥하해온을 가지고 매집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흥하해온이 지난주에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승했던 흐름들을 살펴보면 피포스, 여기 빨간색 선이 보이는 피포스인 대형 자금의 매입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스포스는 개인들의 심리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지금 피포스는 상승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개인들의 심리 지표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대형 자금이 개인들의 심리를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매도를 하게끔 만들고 그 매도 물량을 대형 자금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세에서 보면 지금 개인들은 좀 더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와주는 반면에 지금 대형 자금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조정 구간인가 아니면 하락 구간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차트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신다라면 이 매입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진단 꼼꼼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집 차트를 활용한 상담 노하우 잘 들어봤고요. 한 종목 상담하실 때마다 이 노하우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상담 종목부터 먼저 접수가 돼 있는데 한 종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077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하셨습니다. 12,500원에 20% 인적 분할한다는데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이 최근에 좀 실적이 좋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이번에 좀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도 좀 존재하면서 좀 불안감이 좀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적 분할이 이번에 좀 그렇게 좀 하락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적 분할로 인해서 하락이 되는 모습들은 아니고 이 기업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작년 대비 실적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인적 분할 후에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주 중심적으로 올라와 준다라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갤럭시의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폰의 중심으로 휴대폰 부품주들을 납품했던 반도체 업종들, 휴대폰 부품 업종들은 좀 반등을 줬어요. 왜냐하면 아이폰 6가 좀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반면에 갤럭시 S5의 실패 이후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사물인터넷 중심으로 지금 테마가 움직이듯이 그러한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면 내년도에는 반도체 섹터들이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시점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흘러내리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전저점 부분까지는 좀 무너지지 않고 좀 횡보를 하다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을 좀 횡보하고 있다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200원 정도까지는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1,200원 정도 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들어왔다라는 점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매수가 부근 자체가 좀 그렇게 높은 매수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좀 어느 정도 매수가 부분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내년 한 2분기 이후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다 한다라면 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장기적으로 목표가를 가져가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15,700원 정도까지만 보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일단 정고점 부근이 13,000원 정도까지만 가져가시고 13,000원 정도까지만 가져가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덕산 하이메탈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업황부직과 작년이 실적 대비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에 이 사물인터넷 이슈 등이 부각된다면 지금 이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 문자 종목 한 종목 더 알아보겠습니다. 611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삼성물산을 7만 원에 25%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떨어졌는데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61,200원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동일하게 다 찔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그리고 실적들도 살펴보면 경기 자체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건설주 중심에서도 삼성물산은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주가는 반면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땐 7만 원 부근이셨으니까 지금 매도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좀 시황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된다라면 특히 지금 강남 중심으로 재개발되는 업종들이 건설주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상한가제가 폐지가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집값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2015년에는 그래도 2014년보다는 전망이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수급적으로 살펴본다라면 그 저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저가 부근에서 가격을 지금 가져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물론 전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으로 몰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세 하단 정도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반등 구간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를 굳이 잡아드리자라면 한 56,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매수가 부분에서 그래도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삼성물산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관련 이슈로 건설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또 월봉상 추세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56,000원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 문자 종목까지 살펴봤고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시죠? 네, 예. 어디에서 전화 주시나요? 울산에서 전화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현대상선 좀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상선 보유하고 계세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9,400원에 네. 15% 정도 있습니다. 9,400원에 15% 비중이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요 근래 이슈도 좀 있고 해서. 네. 보다 기관이나 또 외국인도 또 매집을 좀 하고 해서. 네. 괜찮겠다 해서 한번 샀는데. 네. 요 근래 또 유상증자인가 그 말이 또 있어서. 네. 또 궁금하고 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짚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현대상선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을? 지금 현대상선은 컨테이너와 이제 벌크선, 화물
이런 중심으로 하는 업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좀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수 구간은 상당히 저가권에서 잘 잡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2014년에는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물동량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조선주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오히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어닝 쇼크가 발생할 정도로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2015년에 좀 전망은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가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면 이 운송할 때는 유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가가 지금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물동량 자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3분기, 4분기부터는 글로벌 증시가 좀 살아나고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동량이 증가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 벌크선, 컨테이너 운송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물동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땐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 좀 갭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구멍이 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갭을 메꾸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은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좀 반등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반등을 준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일단 단기적인 반등으로는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일단 그 정도 잡고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좀 짧게 잡고 한 9,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좀 충분히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한 중기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선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요즘에, 네. 유상증자, 말이 나와서 주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럼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락세가 이미 나와줬었어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재차 박스권을 밑으로 하회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보다는 이 업종 자체의 좀 그 흐름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좀 걱정이 되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 유상증자에 대한 거에 대한 이슈는 크게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해결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현대상선 살펴봤습니다. 이 바닥을 다져가는 중에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주셨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015년 이 글로벌 증시 올해보다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마크로젠이요. 마크로젠이요? 매수가 비중 여쭤볼게요. 41,000원에 네. 30% 좀 먹어요. 41,0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어제장에서 한 1% 정도 떨어지고 종가 39,700원 정도니까 손실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 종목. 적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수급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도 되겠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을 좋다고 판단하셔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 부진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을 해보셔야 되나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체인데요. 지금 그 동물 복제, 이런 종목들이 좀 헬스케어 쪽으로도 좀 집중이 돼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이식이나 이런 적중 마우스 공급 서비스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실적들은 시청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와 자산 대비, 자본 대비 부채를 살펴보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큰 업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형 자금의 매집에 의해서 종목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차트 화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수가가 어느 정도신가요? 네. 41,000원에 네, 매수를 41,000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매수 타임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좀 설명을 드리자라면 제가 최근에 좀 그 패턴을 설명드릴 때 다이버전스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다이버전스 패턴이 뭐냐면 지금 주가는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이 P포스의 흐름들이 밑으로 하락하고 S포스의 흐름들이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형 자금도 물량을 어느 정도 팔고 개인들도 물량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에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딱 정확하게 그렇게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면 좀 매수가 부근보다 넘어서 좀 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린 자라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36,60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만 재차 장중에 올려다 놓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엔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대는 37,6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이버전스 패턴이 이용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특징이 꼬리가 많이 나요. 근데 그 꼬리가 많은 지점이 어느 정도냐면 정고점 부근에서 꼬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고점 부근인 한 42,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크로젠 전반적인 전략 들어봤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마크로젠 들어봤고요. 이 실적 부분 나쁘지 않고 안정성 문제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살펴봤는데 대형 자금과 개인 자금이 빠져나감에도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 본다면 이전에 이미 탄탄하게 매집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42,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7,6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도 두 종목 들어봤는데요. 문자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고 가죠. 645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실리콘웍스를 24,580원에 40% 매도 타이밍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종가 25,300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기업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라면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특히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러면서 좀 대형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TV 납품에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같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수익권 구간에 놓여 있으신데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냐 매도 타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전고점 부근인 26,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은 전고점 부근도 돌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에도 좀 설명을 드리자라면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앞으로도 강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비중이 40% 정도 되시니까 26,000원 정도에서는 한 절반 정도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8,300원 정도까지는 절반 정도는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종목들을 28,000원까지 가져가신다라면은 지금 현재 구간보다 좀 조정을 보였다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내가 일단 수익을 챙겨놓지 못하고 다시 또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플러스 전환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인 26,000원 부근에서 절반 익절,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목표가로는 28,000원 정도에서 좀 목표가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선도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손절가 부근에서는 일단 전 매수 부근에서 일단 손절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매수 일단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것까지는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웍스를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이슈와 함께 수급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 나눠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26,000원 부근에서 절반 익절 매도를 권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도 돌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28,300원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의 발견 시간인데요. 남은 이거래일과 함께 2015년 증시를 또 새롭게 잘 맞이해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피 한 종목, 코스닥 한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도 그러시죠? 오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 종목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 종목은 대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코스피, 코스닥 꼭 나누는 건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리고 한 종목은 좀 급등 흐름을 가져가 주면서 단기적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상이라는 종목은 좀 안정적으로 좀 몰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종목을 좀 뽑아 보았습니다. 이 대상이라는 종목은 조미료,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정원이죠, 청정원. 네. 청정원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부님들께서는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매출액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재무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 분기별로 살펴보면 좀 실적들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차트를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2개월, 3개월 구간 동안을 보시면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 구간에 놓으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줬고 어느 정도 추세를 이제 어느 정도 돌파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P포스와 S포스를 보면서 살필 수 있을 것 같은데 P포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S포스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만 P포스가 좀 더 강하게 올라와줬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이 좀 강한 이제 앞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 저점에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의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흐름들을 살펴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조정을 보였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들은 역시 저점에서 앞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에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분들이라든가 좀 시세가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흐름들을 가져가는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45,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2,2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상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종합식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분기별 실적은 부진했지만 차트상으로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급이 개선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네요. 목표가는 4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2,2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들어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단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종목은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입니다. 네. 다우데이터라는 업체는 일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어도비라는 가장 큰 이제 플래시나 뭐 이러한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우리나라 한국 총판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주요 다우 기술이라든가 다우 인큐브, 뭐 키움증권, 여러 가지 사람인 HR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을 갖고 있는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일단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차트를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좀 단기 급등을 노리고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보시면 P포스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S포스가 하락하는 모습, 즉 대형 자금이 매집을 해왔던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대형 자금이 소폭 빠졌다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때 개인들의 물량이 더 빠졌다라는 것은 이때 따라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주가가 급등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한 번, 세 번 상승, 두 번 상승 흐름 나와주고 지금 두 번 조정 보였다가 지금 상승 파동 구간 밑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금요일날 양봉을 그려놓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볼 점은 이 다이버전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어봤을 때와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어봤을 때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대형 자금의 물량은 빠졌다가 그리고 개인들도 빠지는 모습, 반면에 주가는 저점을 높여놓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단기 상승 구간에서 놓여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고점 부분까지는 단기 급등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크게 너무 목표가 부근에서 더 가져가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목표가 부근에서 도달했을 때 절반 정도 익절하고 절반 정도는 일단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내가 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좀 가져가시고 좀 욕심 없이 나는 어느 정도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종목들은 좀 전고점 부분에서 하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6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6,85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좀 재미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 다우데이터 살펴봤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우수하고 차트상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목표가는 8,060원, 손절가는 6,850원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의 발견이었습니다. 네, 종목 힐링타임 1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2부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